자, 만약 제 월급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자인가요? 네. 물론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부자 측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사람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건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건마입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 보니 살면서 많은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걸 막는 한국인의 흔한 착각 베스트 3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는 걸 막는 한국인의 흔한 착각 베스트 3 중 3위는 다수가 맞는다고 하면 그게 정답일 거라고 착각하는 편승 효과인데요.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쉽게 다수의 의견을 따르려고 해요. 행여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주위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거나 전체 집단 앞에서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크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일반 개인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가장 많이 당한 케이스도 바로 이 편승 효과 때문이에요. 나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남들이 좋다더라 하면 남들이 좋다니까 오르겠지? 하고 사버려요. 혹은 자칭 타칭 주식 고수라는 사람이 유료 단체방 운영하면서 어떤 종목이 좋다더라 하고 찍어주면 고수라는 사람이 찍어줬고 남들도 다 사니까 오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밖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바보 같거든요. 그런데 멍청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좋다고 유료 정보방에 돈까지 내가면서 가입하고 돈 꼬박꼬박 받쳐가면서 따라다니는 이유가 다 다수의 선택에 쉽게 편승하려는 심리 때문이에요. 투자 사기 같은 것도 다 비슷한 이유로 당하잖아요. 남들이 좋다니까 단번에 돈 많이 벌 생각에 홀라당 전재산 맡기고 사기당해서 망했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인가요?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막상 본인이 당할 때는 순간 혹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 그런 바보들도 있어? 나는 그런 바보들이랑은 완전 다른데? 나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만 사거든?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지. 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한 사람들도 편승효과에 당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종목이더라도 처음에는 본인도 오를 거라는 명확한 확신은 없으니까 조금만 넣고 기다려보다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사기 시작해서 점점 가격이 오르면 그때부터 슬슬 필 받고요. 가격이 오르면 더 오를수록 나중에 더 비싸게 많은 양을 사게 된다니까요. 이거 나는 안 당할 것 같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서 겁나게 당합니다. 내가 처음에 좋다고 생각한 가격에 과감하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기다렸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확신이 없어서 가진 돈에서 일부만 넣어놓고 잔뜩 망설이고 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신으로 변해서 이미 다 올라간 금액에 풀매수 때려버리는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1,000만 원 있었다면 처음에는 10,000원 정도 할 때 한 100만 원 정도 쓱 넣어보고 11,000원 정도가 되면 100만 원 정도 더 사고요. 거기서 더 올라갔고 15,000원 정도 되면 300만 원 사고요. 거기서 갑자기 2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더 올라간다는 것 같은 확신에 차가지고 투자금의 50%인 500만 원을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이랬는데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 없다고 너무 올라갔던 가격이 14,000원 정도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분명 처음에 저렴했던 가격으로 샀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물량도 있지만 투자 금액의 80%가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서 손해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편승 효과에 당하지 않는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쳐다볼 때 좋은 물건에 미리 투자해놓고 기다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수가 맞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세요. 물론 좋은 투자처를 남들보다 미리 알아볼 줄 아는 눈을 먼저 만들어야지 어설프게 공부해서 아무거나 투자해놓고 마냥 기다리면 지읒된다고. 부자가 되는 걸 막는 한국인의 흔한 착각 베스트 3 2위는 바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는 노동가치설인데요. 이거 진짜 완전 심각한 착각이라니까요. 리얼로 열심히 일한 거랑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정말 아무런 관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학창시절 완전 열심히 공부하고 대기업 사무직에 취직해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미친듯이 더운 여름날에 엄청나게 무거운 폐타이어를 우리 집 뒷산 꼭대기로 하루종일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옮겨놓고 에어컨 밑에서 편하게 일한 너보다 내가 더 힘들게 일했으니 너보다 많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미친 삐리리가 제정신인가? 무슨 누가 시키지도 않은 돈도 안 되는 뻘짓 해놓고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떠들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봐봐요. 이처럼 내가 힘들게 일한 거랑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거 완전 별개라고.
직원 중에 맨날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근무하지만 맡은 일을 마무리 못하는 직원보다는 출근을 하긴 하는데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해 야근도 안 하고 주말에 근무도 안 하고 가끔 지각도 하지만 그래도 맡은 일을 마무리 잘하는 직원이 훨씬 낫고요.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하지만 물건 한 개도 못 파는 영업사원보다 맨날 놀러 다니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지만 한 달에 몇백 개씩 팔아버리는 영업사원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이건 사장이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본인 가게로 꾸준히 출근하고 가게일도 열심히 하지만 손님 유치를 제대로 못해서 월급까지 밀리는 사장보다는 심심하면 해외여행 다니고 비싼 차 타고 다니고 쇼핑 오지게 하고 자기 영업장에 출근은 전혀 안 하더라도 알아서 홍보 잘하고 손님 잘 유치해서 매출 팍팍 올리고 월급 많이 주는 사장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거 반박 불가라니까요. 듣고 보니 맞는 말 같지만 왠지 이건 좀 뭔가 아닌 것 같은가요?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된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유튜브 보실 때 정말 힘든 컨텐츠를 고생고생하며 촬영하고 편집도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지만 재미는 겁나게 없는 씹노잼 영상 보실래요? 아니면 지은나게 편하게 놀면서 대충 찍고 편집도 대충 해서 올리는데 완전 재밌는 개꿀잼 영상 보실래요? 다 개꿀잼 영상 볼 거잖아요. 바로 님들이 재미없는 영상은 안 보고 재미있는 영상만 보니까 놀면서 대충 찍고 편집도 대충 하는 꿀잼 유튜버가 열심히 일하는 존노잼 유튜버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유튜버가 돈을 벌려면 영상을 열심히 만드는 것보다 영상을 재밌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학창시절 배웠던 어설픈 도덕적 관념으로 그냥 왠지 기분상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아 진짜 여기서 못 빠져나오면 인생 나락간다검. 부자가 되는 걸 막는 한국인의 흔한 착각 베스트 3 중 대망의 1위는 바로 우리가 흔히 돈이라고 부르는 화폐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건데요. 물건을 사러 편의점이나 슈퍼, 대형마트에 가도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전자제품을 파는 전자상가나 비싼 제품을 파는 백화점을 가도 물건의 가격이 정해져 있죠. 이건 훨씬 더 고가인 새 자동차를 사러 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가인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러 가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새 물건을 살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판매 가격이 적혀 있으니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어치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고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화폐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폐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최저시급이 오르면 저소득층이 가져가는 화폐 액수가 많아져서 그만큼 생활 여건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가진 화폐와 물건의 가치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건에 적정 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건데요. 이게 진짜 사람을 점점 가난하게 만드는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자, 만약 제 월급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저는 부자인가요? 네, 물론 현재 우리나라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부자 측에 속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100만 원이라 가지고 월급을 너도 나도 2억 이상 받아가는 상황이라도 월 1억 버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내가 아무리 한 달에 1억을 넘게 벌어도 남들 다 번다는 최저시급의 반도 못 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쌉거지인 거예요. 반대로 제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완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처럼 돈이라고 부르는 화폐라는 녀석은 결국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지 단순히 액수가 많다고 가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화폐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한다니까요. 시간이 지나서 화폐 가치가 변화한 것은 결과로 나와 있기에 인정하는 척은 하는데 언제까지 가격이 오를 수만은 없는 거다. 화폐에는 가치가 있고 지금의 1000만 원과 나중에 1000만 원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라며 화폐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액수만 많이 가지고 있다면 부자가 된 거라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직장인 평균 월급이 50만 원일 때 아파트 가격이 1억이었다면 시간이 흘러 평균 월급이 10배 올라 500만 원이 되었을 때 아파트의 가격 또한 10배 정도 오른 10억이 맞는 가격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게 되는 거죠. 뭔가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은 들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도 당연히 올라야 되고 월급이 오른 만큼 물건의 가격도 월급이 오르는 정도로 오르는 건 인정하겠지만 화폐에 가치가 있는데 그 이상 오르면 가격이 정상이 아니라면서 인정도 안 해버리고 집값은 거품이다. 이제 곧 폭락할 거다. 제 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반드시 화폐의 가치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화폐라는 가치 교환 수단은 중요하고 그런 화폐의 액수가 얼마나 풀려있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M2를 보면서 많은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 추세야 비슷하겠지만 이처럼 집값이 M2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있고요. 올라갈 때도 있는 것처럼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케바케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불할 수 있는 액수의 끝은 있기 때문에 한계치도 존재하겠지만 돈이 별로 없더라도 진짜로 필요하다고 느끼면 올인을 해서라도 사는 게 사람이거든요. 부자들이 예술품 경매에 돈 지르는 거 보세요. 1490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로트 문디라는 작품이 5천억에 팔린다니까요. 희밤 그깟 그림 한 장이 5천억이라니 라고 불만을 아무리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요. 사고 싶은 사람이 필요하다 느끼면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M2가 이 정도였을 때 집값이 이 정도였으니 지금 M2를 봤을 때 이 정도 집값이 정상이다라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아파트 값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따른 수요와 그에 맞는 공급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알아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화폐 액수와는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M2가 집값에 비해 아무리 부족해도 앞으로 사고 싶은 집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올인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할 테고요. 그 와중에 공급조차 부족하면 서로 경쟁하게 돼서 진짜 최대한의 한계치까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친 듯이 올랐다는 집값이 아직도 M2보다 밑에 있어요.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화폐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올라도 결국 팔아야 내 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니 화폐의 교환 가치는 점점 떨어지는데 도대체 왜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 2017년에 6억 하던 평균 집값이 지금은 11억이 넘어가고 이제는 전세가가 6억이 됐는데도 팔아야 돈이라고? 나 환장하겠네. 이처럼 화폐의 가치를 둘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뒤처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처럼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한국인의 흔한 착각 베스트 3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순위야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자본시장에 대해 오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뒤처지게 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부디 하루빨리 빠져나와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다검. 끝.